내가 당신에게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그것은 평화와 사랑을 가져다 준다. 이 이야기에 대한 아이디어를 생각해내는데 일주일이 걸렸으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야기처럼 모든 좋은 일이 여러분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겨울에 차가운 공기가 창문 틈으로 스며들었다. 지연은 거실 한쪽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아들은 아직도 돌아오지 않았다. 시계는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지만 익숙한 일이었다. 엄마, 또 오빠 기다려요? 딸 은지가 조용히 다가와 물었다. 괜찮아. 그냥 생각 좀 하고 있었어. 지연은 애써 미소 지었다. 하지만 마음속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그녀의 아들 민수는 몇 년 전부터 약물 중독에 빠져 있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다고 했다. 친구들과 어울리다 보니 자연스럽게 손을 댔다고 했다. 하지만 그것은 점점 깊어졌고 이제는 가족의 평화를 송두리째 흔들고 있었다. 남편은 이미 지쳐 있었다. 더는 못 참겠다. 몇 번이나 가출을 감행한 민수를 향한 그의 분노는 커져만 갔다. 그러나 지연은 포기할 수 없었다. 어느 날 지연은 친구에게서 한 모임에 대해 들었다. 중독자 가족을 위한 회복 모임이었다. 그녀는 고민 끝에 참석하기로 결심했다. 모임의 첫날,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다. 남편의 알코올 중독으로 고통받는 여성, 도박 중독 아버지를 둔 딸, 그리고 지연과 같은 약물 중독 자녀를 둔 부모들. 그들은 조용히 앉아 서로의 이야기를 경청했다. 중독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상담사가 말했다. 가족 모두의 문제이며 함께 극복해야 합니다. 그날 지연은 깨달았다. 그녀 혼자서는 이 싸움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하지만 함께라면 희망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녀는 처음으로 가슴 깊이 희망의 불씨를 품었다. 첫걸음. 모임에서 돌아온 지연은 오랜만에 깊은 숨을 내쉬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조용히 눈을 감았다. 모임에서 들은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중독은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족 전체의 문제이며 함께 극복해야 합니다. 그동안 지연은 오로지 민수를 변화시키려고만 했다. 하지만 오늘 깨달았다. 변화는 민수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그날 저녁 민수가 들어왔다. 퀭한 눈빛과 흐트러진 옷차림. 언제나처럼 그는 무표정한 얼굴로 방으로 들어가려 했다. 민수야, 지연이 조심스럽게 불렀다. 그는 멈춰 서서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왜? 지연은 망설였지만 모임에서 배운 대로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가 오늘 모임에 다녀왔어. 중독자 가족들이 모여서 이야기 나누는 곳이야. 민수는 한숨을 쉬며 비꼬듯 말했다. 또 무슨 상담이야? 난 괜찮다니까. 엄마가 널 바꾸려고 간 게 아니야. 그냥 엄마도 좀 배우고 싶어서 간 거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같이 나아질 수 있을지. 민수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엔 익숙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불신, 냉소, 그리고 아주 작은 흔들림. 난 피곤해. 결국 그는 방으로 들어갔다. 지연은 그를 붙잡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말했다. 엄마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이제부터는 예전처럼 널 억지로 바꾸려 하지 않을 거야. 엄마도 배울 거야. 같이 나아가는 방법을. 문이 닫히고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다. 그러나 지연의 마음속에는 작은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다. 그녀는 처음으로 어떻게 하면 내 아들을 바꿀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이 함께 나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었다. 희망의 불씨가 조금 더 커지고 있었다. 닫힌 문 너머 방문이 닫히자 민수는 침대에 몸을 던졌다.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다. 엄마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동안 수없이 들었던 잔소리와는 다른 느낌이었다. 원망도, 분노도, 눈물도 없었다. 그저 담담한 목소리. 민수는 짜증스럽게 머리를 헝클어뜨렸다. 엄마가 뭘 안다고? 그는 이렇게 살아온 게 하루 이틀이 아니었다. 약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단순한 도피였다. 현실이 버거웠고 모든 게 답답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게 없어지면 숨이 막혔다. 어쩌면 정말 끝까지 가야 할지도 몰랐다. 그때 방문 밖에서 작은 노크 소리가 들렸다. 민수야, 괜찮으면 잠깐 나올래? 엄마의 목소리였다. 싫어요. 피곤해. 알겠어. 그런데 이거 그냥 문 앞에 둘게. 잠시 후 문 너머에서 인기척이 사라졌다. 민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일어나 문을 열어보았다. 거기에는 작은 접시에 담긴 따뜻한 호박죽과 메모 한 장이 놓여 있었다. 배고플까 봐 놔뒀어. 먹지 않아도 괜찮아. 엄마는 그냥 네가 잘 있길 바랄 뿐이야. 민수는 메모를 한참 내려다보았다. 예전 같았으면 문 앞에 둔 음식을 걷어차 버렸을지도 몰랐다. 하지만 오늘은 그러고 싶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접시를 들어 올렸다. 그날 밤, 민수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다. 작은 변화. 아침 햇살이 창문 사이로 스며들었다. 지연은 부엌에서 조용히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마음 한편이 무거웠지만 어제 민수가 남긴 빈 접시를 떠올리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래, 아주 작은 변화라도 괜찮아. 그동안 민수와의 대화는 늘 싸움으로 끝났다. 하지만 어제는 달랐다. 민수는 거칠게 거부하지 않았고 최소한 엄마의 말을 끝까지 들었다. 그것만으로도 희망을 가져볼 만했다. 엄마, 오빠 아직 안 일어났어? 은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응, 좀 더 자게 두자. 근데 오빠, 어제 호박죽 먹었지? 은지는 싱긋 웃으며 말했다. 지연은 깜짝 놀라며 딸을 바라보았다. 어떻게 알았어? 설거지통에 그릇이 있더라고. 그 말에 지연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몇 달 동안 민수는 가족이 해준 음식을 거의 손도 대지 않았다. 그런데 어젯밤 그는 문 앞에 둔 음식을 먹었다. 민수도 조금씩 변하고 있는 걸까? 그날 오후 지연은 다시 회복 모임에 갔다. 모임장에는 지난주와 같은 얼굴들이 앉아 있었다. 다들 비슷한 아픔을 안고 있었다. 저번 주에 오셨던 분이죠? 상담사가 따뜻하게 웃으며 물었다. 네, 그리고 저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연은 자신의 이야기를 천천히 풀어놓았다. 민수가 처음으로 음식을 먹었던 일, 그동안 어떻게든 바꾸려고만 했던 자신의 태도를 돌아보게 된 일, 모임에 참석한 다른 가족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했다. 우리는 종종 중독된 가족을 구하려고 애쓰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들을 억지로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변화하는 거예요. 상담사의 말에 지연은 깊이 공감했다. 그녀는 민수를 바꾸려고 애쓰기보다 자신부터 변해보기로 결심했다. 그 작은 변화가 언젠가는 민수에게도 전해질 것이라고 믿으며 다친 마음, 열리는 순간. 그날 저녁, 지연은 부엌에서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민수를 기다렸다. 예전 같았으면 밥 먹으러 나와 하고 소리쳤겠지만 오늘은 그러지 않았다. 대신 문 앞에 조용히 말했다. 민수야, 저녁 준비됐어. 배고프면 나와서 같이 먹자.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익숙한 침묵이었다. 하지만 지연은 조급해하지 않았다. 기다려보기로 했다. 그녀는 은지와 함께 조용히 밥을 먹었다. 남편은 아직 퇴근 전이었다.
식사가 거의 끝나갈 즈음 문이 조용히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민수가 머리를 헝클어진 채로 나와 거실을 힐끔거렸다. 밥, 아직 있어? 지연은 애써 놀라지 않은 척 웃으며 말했다. 그럼 내 것도 따로 덜어놨어. 민수는 말없이 식탁으로 와 앉았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함께하는 식사였다. 은지는 조용히 국을 떠먹으며 눈치를 봤고 지연은 서두르지 않기로 했다. 민수가 수저를 들었다. 천천히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다.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순간 은지가 조용히 말했다. 오빠, 오랜만에 같이 먹으니까 좋다. 민수는 잠시 멈칫하더니 쑥스러운 듯 작게 중얼거렸다. 나도. 지연의 가슴이 뭉클해졌다. 아직 모든 게 해결된 건 아니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민수가 스스로 식탁에 앉아 함께 밥을 먹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녀는 알 수 있었다. 민수의 다친 마음이 조금씩 열리고 있다는 것을. 작은 변화가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시작되고 있었다. 손 내밀기. 민수가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한 것은 정말 오랜만이었다. 지연은 조심스럽게 그 순간을 기억에 새겼다. 급하게 다가가지 않기로, 서두르지 않기로 다짐했다. 변화는 민수 스스로 선택해야 하는 것이니까. 식사 후 민수는 별다른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갔다. 예전 같았으면 같이 TV라도 볼래? 하고 붙잡았겠지만 지연은 가만히 놔두었다. 다만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민수야, 밥 같이 먹어서 엄마 기뻤어. 고마워. 방으로 들어가던 민수가 순간 멈칫했지만 아무 대답 없이 문을 닫았다. 다음 날 아침, 지연은 회복 모임에서 들은 이야기를 떠올리며 새로운 시도를 해보기로 했다. 상담사가 말했던 것처럼 중독된 가족에게 무조건적인 강요 대신 선택의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했다. 부엌 식탁 위에 작은 메모를 남겼다. 민수야, 오늘 오후에 엄마가 다녀오는 모임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아? 혹시라도 가보고 싶다면 말해줘. 싫다면 안 가도 괜찮아. 그냥 알려주고 싶었어. 그녀는 메모를 식탁 위에 올려두고 출근했다. 기대는 하지 않았다. 다만 민수가 이 글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할지 궁금했다. 민수는 점심 무렵에야 침대에서 일어났다. 출근한 엄마와 학교 간 은지가 없는 집은 조용했다. 그는 졸린 눈으로 부엌으로 가 물을 마시다가 식탁 위에 메모를 발견했다. 조용히 종이를 들어 읽어보았다. 가보고 싶다면 말해줘. 민수는 쓴웃음을 지었다. 엄마는 아직도 자신을 믿고 있는 걸까? 솔직히 그 모임이 어떤 곳인지 궁금하기도 했다. 하지만 자신이 거기에 어울릴까? 한참 동안 고민하던 민수는 한숨을 쉬며 핸드폰을 들어 엄마에게 문자를 보냈다. 오늘 모임 몇 시에 가요? 메시지를 보낸 뒤 그는 머리를 극적이며 혼잣말을 했다. 그냥 한 번쯤 가보는 것도 나쁘진 않겠지. 그는 처음으로 스스로 도움을 받아보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리고 그 순간 변화는 한 걸음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첫 걸음을 내딛다. 지연은 핸드폰 화면을 보고 한동안 믿기지 않았다. 오늘 모임 몇 시에 가요? 민수가 보낸 메시지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혹시 잘못 본 건 아닐까? 그동안 모임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던 민수가 스스로 시간을 물어보다니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보냈다. 오후 3시야. 같이 가볼래? 메시지를 보내고도 가슴이 쿵쾅거렸다. 하지만 바로 답장은 오지 않았다. 민수가 언제나처럼 말을 바꿀 수도, 그냥 오지 않을 수도 있었다. 기대하지 말자고 스스로 다짐했다. 그러나 2시 30분쯤 방문이 조용히 열렸다.
민수는 후드티에 모자를 눌러쓴 채 거실로 나왔다. 마치 아무렇지 않다는 듯한 표정이었지만 지연은 그의 어색한 걸음걸이에서 긴장이 묻어나는 것을 느꼈다. 그냥 잠깐 보고 올 거야. 민수가 무심하게 말했다. 지연은 억지로 미소를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같이 가보자. 모임 장소로 향하는 차 안은 조용했다. 지연은 먼저 말을 걸지 않았다. 대신 민수의 옆모습을 힐끗 바라보았다. 그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모임 장소에 도착했을 때 민수는 살짝 망설이는 듯 보였다. 문 앞에서 발을 동동 구르더니 한숨을 쉬며 말했다. 진짜 이상한 곳이면 그냥 나갈 거야. 지연은 웃으며 말했다. 그럼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 나가도 돼. 모임장이었던 작은 회의실 안에는 이미 몇 명의 가족들이 모여 있었다. 중독된 자녀를 둔 부모, 알코올 중독 남편을 둔 아내, 그리고 민수처럼 직접 중독 문제를 겪었던 몇 명의 청년들도 있었다. 모임을 이끄는 상담사가 따뜻한 미소로 둘을 맞이했다. 새로운 분들이 오셨군요. 환영합니다. 민수는 어색하게 인사를 하고 자리에 앉았다. 팔짱을 낀 채 딱딱한 자세였지만 그가 여기 있다는 것만으로도 지연에게는 큰 의미였다. 모임이 시작되었다. 사람들은 돌아가며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제 남편은 오랫동안 도박을 했어요. 그를 원망하는 게 전부였는데 이곳에서 제 감정을 솔직하게 말하면서 조금씩 변하고 있어요. 우리 아들은 약물 중독으로 몇 번이나 치료를 받았어요. 예전에는 그 애만 고쳐지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곳에서 제가 먼저 바뀌어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각자의 사연이 이어졌다. 민수는 처음엔 시큰둥한 표정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표정이 변하고 있었다. 마치 자신의 이야기를 듣는 듯한 눈빛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상담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수 씨는 오늘 처음 오셨죠? 혹시 하고 싶은 말이 있을까요? 모든 시선이 그를 향했다. 민수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낮게 중얼거렸다. 그냥 어떤 곳인지 궁금해서 왔어요. 그러고는 다시 입을 다물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그가 여기까지 온 것 자체가 변화의 시작이었다. 지연은 조용히 민수의 옆에서 그의 손을 꼭 쥐었다. 오늘 민수는 스스로 첫걸음을 내디뎠다. 무너진 벽. 모임이 끝난 후 민수는 조용히 주먹을 쥐었다 폈다. 방금 들은 이야기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나도 몇 번이나 실패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길이 보이더라고요. 가족이 변하면 나도 변할 수 있을까?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모임에서 만난 사람들은 자신과 다르지 않았다. 누군가는 자신보다 더 깊이 빠졌었고 누군가는 극복을 해내고 있었다.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연은 조용히 운전하며 민수가 스스로 말할 때까지 기다렸다. 하지만 민수는 창밖만 바라볼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고민하는 듯한 표정이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민수는 방으로 들어갔다. 지연은 일부러 그를 부르지 않았다. 대신 부엌에서 조용히 차 한 잔을 준비했다. 잠시 후 문이 살짝 열리더니 민수가 어색하게 거실로 나왔다. 엄마, 나한테도 진짜 가능할까? 지연은 순간 놀랐지만 침착하게 웃으며 말했다. 당연하지. 하지만 민수야, 엄마가 대신 해줄 수는 없어. 네가 선택하고 네가 걸어가야 해. 민수는 깊은 한숨을 쉬며 머리를 헝클어뜨렸다. 그래서 더 무서워. 지연은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 무서운 건 자연스러운 거야. 하지만 혼자가 아니야. 엄마도, 은지도,
우리 가족 모두가 내 곁에 있어. 민수는 아무 말 없이 손을 빼지 않았다.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인터넷을 검색해 보았다. 중독에서 벗어나는 방법. 아직 확신은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 것 같았다. 오늘, 그는 처음으로 스스로 변화를 고민하기 시작했다. 내 몫의 싸움. 며칠 동안 민수는 방에서 고민에 빠졌다. 모임에서 들은 이야기, 엄마의 말, 그리고 자신의 현실. 내가 정말 달라질 수 있을까? 모임에 갔다 온 후, 머릿속에서 그 질문이 떠나지 않았다. 몇 번이나 약을 끊겠다고 다짐했지만, 결국 다시 시작했다. 이번에도 똑같은 결과라면 어떡하지? 하지만 한 가지는 달랐다. 이번엔 스스로 변화를 고민하고 있다는 것. 그날 저녁, 민수는 평소와 다르게 가족과 함께 식탁에 앉았다. 밥을 뜨면서도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엄마. 지연이 놀란 듯 민수를 바라보았다. 그는 수저를 내려놓고 조용히 말을 이었다. 나 상담받아 볼까 해. 식탁이 순간 조용해졌다. 은지도 놀란 눈으로 민수를 쳐다보았다. 정말? 지연은 최대한 차분하게 물었다. 민수는 작게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잘 모르겠는데 그냥 한번 해볼까 해서. 지연은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애써 미소를 지었다. 그거면 충분해. 민수야. 그날 밤 민수는 상담센터에 전화를 걸었다. 벨이 몇 번 울린 후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민수는 긴장했지만 깊이 숨을 들이마신 후 조용히 말했다. 저 상담을 받아보고 싶어요.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몫의 싸움을 시작하고 있었다. 함께 걸어가는 길. 민수는 상담을 받기 위해 센터로 향했다. 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다. 손에 땀이 배었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괜히 온 걸까? 내가 정말 나아질 수 있을까?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들었지만 그때 엄마의 말이 떠올랐다. 천천히 해도 괜찮아. 중요한 건 네가 계속 가고 있다는 거야. 깊은 숨을 들이마신 그는 조용히 문을 열었다. 상담실 안은 차분한 분위기였다. 상담사는 따뜻한 미소로 그를 맞이하며 말했다. 오기는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텐데 용기 내줘서 고마워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불안했다. 상담사는 부담스럽지 않게 질문을 이어갔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민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잘 모르겠어요. 약을 끊고 싶긴 한데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상담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 불안한 감정, 너무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미 변화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기 온 것만으로도 큰 걸음을 내디딘 거죠. 민수는 그 말을 곱씹었다. 내가 정말 변화를 시작한 걸까? 그리고 깨달았다. 그래, 최소한 지금은 도망치지 않고 있다. 그것만으로도 어제의 자신보다 더 나아진 것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연은 조용히 운전하며 물었다. 어땠어? 민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아직 잘 모르겠어. 근데 나만 이런 게 아니라는 건 알겠어. 지연은 미소를 지었다. 그거면 충분해. 민수야. 그날 밤 민수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다. 변화는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리고 가족과 함께 한 걸음씩 걸어가고 있었다. 다시 일어서는 법. 민수는 상담을 받기 시작한 지 몇 주가 지났다. 여전히 쉽지 않았다. 어떤 날은 아무렇지 않다가도 어떤 날은 온몸이 무겁고 마음이 불안했다. 정말 나아지고 있는 걸까? 예전처럼 약을 찾고 싶은 충동이 들 때도 있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상담사의 말이 떠올랐다. 이 싸움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힘들면 도움을 요청하세요. 민수는 핸드폰을 들어 상담센터에서 만난 또래 회복자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나 오늘 좀 힘든데 너도 그럴 때 있어? 잠시 후 답장이 왔다. 당연하지.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거야. 한번 걸어보자. 그 한마디가 민수를 붙잡아 주었다. 어느 날 상담 후 민수는 조용히 엄마에게 말했다. 엄마, 나 알바라도 해볼까? 지연은 놀라면서도 차분하게 물었다. 정말? 어떤 일 해보고 싶은데? 잘 모르겠어. 근데 그냥 집에만 있으면 답답해서. 지연은 환하게 미소 지었다. 좋아. 네가 해보고 싶은 거 있으면 같이 찾아보자. 그날 밤 민수는 작은 희망을 품고 잠이 들었다. 그는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지만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 민수가 아르바이트를 해보겠다고 한 후 집안 분위기는 조금씩 달라졌다. 지연은 무리하게 민수를 밀어붙이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그가 스스로 움직일 수 있도록 기다려주었다. 오빠, 무슨 일 하고 싶어? 은지가 물었다. 글쎄, 그냥 너무 힘들지 않은 거? 민수는 어색하게 웃었다. 편의점 같은 건 어때? 한번 알아볼까? 예전 같았으면 대충 넘겼을 이야기였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민수는 직접 핸드폰을 켜서 일자리를 찾아보기 시작했다. 며칠 후 민수는 동네 편의점 면접을 보고 왔다. 어땠어? 지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뭐, 별거 없던데. 그냥 이번 주부터 해보라고 하더라. 정말? 민수야, 잘했다. 지연은 기뻐했지만 민수는 담담한 표정을 지었다. 아직 뭐, 해봐야 알지. 하지만 지연은 알았다. 민수는 분명 달라지고 있었다. 며칠 후 퇴근한 민수가 처음으로 피곤한 얼굴로 거실에 앉았다. 일하는 거 어때? 지연이 물었다. 민수는 잠시 고민하더니 솔직하게 말했다. 생각보다 별거 없는데 그래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 지연은 미소를 지었다. 그거면 충분해. 민수야. 그날 밤 민수는 처음으로 스스로가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아직도 회복 중이었지만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흔들려도 괜찮아. 편의점에서 일한 지 한 달이 되자 민수는 조금씩 생활 리듬을 찾아가고 있었다. 오빠, 이제 제법 직장인 같다? 은지가 놀리듯 말했다. 직장인은 무슨 알바생이지. 민수는 피식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조금 뿌듯했다. 하지만 모든 날이 순조로운 것은 아니었다. 어느 날 민수는 퇴근 후 지쳐서 침대에 누웠다. 그때 오래된 친구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야, 오늘 시간 돼? 다 같이 보자. 그 친구들은 예전에 함께 어울리며 약을 했던 사람들이었다. 잠깐이라면 괜찮지 않을까? 손가락이 저절로 답장을 치려 했다. 하지만 그 순간 머릿속에서 상담사의 말이 떠올랐다. 너무 완벽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지만 스스로에게 솔직해지세요. 민수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천천히 메시지를 지웠다. 대신 핸드폰을 들어 회복 모임에서 만난 친구에게 문자를 보냈다. 오늘 좀 흔들렸어. 잠시 후 답장이 왔다. 나도 그래. 근데 우리 여기까지 온 것도 대단한 거야. 같이 버텨보자. 민수는 가만히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그래. 흔들려도 괜찮아. 중요한 건 다시 중심을 잡는 거야.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회복의 길을 제대로 걷고 있다는 걸 느꼈다. 새로운 희망,
어느덧 민수가 편의점에서 일한 지도 2달이 넘었다. 처음엔 버거웠지만 이제는 손님 응대도 익숙해졌고 몸도 예전보다 훨씬 건강해졌다. 어느 날 퇴근 후 거실에 앉아있던 지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수야, 요즘은 어떻게 지내? 예전 같았으면 그냥 하고 넘겼을 텐데. 이번엔 조금 다르게 대답하고 싶었다. 나쁘지 않아. 민수는 솔직하게 말했다. 지연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거면 충분해. 며칠 후 상담을 마치고 돌아온 민수가 문득 말했다. 엄마, 나도 뭔가 해보고 싶어. 뭘? 잘 모르겠는데 그냥 이제는 제대로 살아보고 싶어. 지연은 눈물이 핑 돌았지만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민수야, 그거면 충분해. 아주 좋은 시작이야. 그날 밤 민수는 오랜만에 창밖을 바라보았다. 예전에는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 갇혀 있다고 느꼈지만 이제는 달랐다. 밤하늘에는 희미하지만 분명한 별들이 빛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다. 자신도 언젠가 저 별들처럼 빛날 수 있을 거라는 걸.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가족이 함께했고 길을 잃어도 다시 나아갈 수 있었다. 그렇게 민수는 새로운 희망을 품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함께하는 회복의 길. 민수의 여정은 단순히 중독에서 벗어나는 과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을 다시 찾아가는 길이었고 가족이 함께 변화하는 과정이었다. 회복은 결코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때로는 흔들렸고 넘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 그리고 다시 일어서는 용기였다. 민수는 깨달았다. 변화는 완벽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자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지연과 가족들도 배웠다. 누군가를 변화시키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고 지지하는 것이 진정한 회복의 시작이라는 것을. 이제 민수는 새로운 희망을 품고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다. 어둠이 아무리 깊어도 희망은 반드시 존재한다. 그리고 함께 걸어가는 길에는 언제나 빛이 있다.